플랜더스의 개. 네로와 파트라슈는 이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둘은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정으로 뭉친 친구 사이였어요. 네로는 아르덴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파트라슈는 플랜더스 지방의 덩치 큰 개였습니다. 둘은 살아온 시간으로 따지면 같은 나이였지만 하나는 아직 어렸고 하나는 이미 꽤 늙었지요. 둘은 늘 함께 지냈어요. 둘 다 부모를 여의었고 가난했으며 한 사람의 손에 의지해 살았거든요. 둘 사이의 인연은 서로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날이 갈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강해졌으며 함께 자라는 동안 우정도 단단해져 이제는 서로를 더없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네로와 파트라슈는 안트베르펜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변두리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넓게 펼쳐진 목초지와 밀밭 한가운데 자리했는데 큰 운하가 마을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그 운하를 따라서는 포플러 나무와 오리나무가 산들바람에 흔들리며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20여 채의 집과 농장이 있었고 연두색이나 하늘색이 덧문에 지붕은 장밋빛이나 검은색 또는 하얀색이었으며 석회지르란 담장은 햇빛을 받아 눈처럼 빛났어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끼로 덮인 작은 이탈길에는 풍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 풍차는 그저 모든 것이 평평하기만 한 시골 마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큰 건물이었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풍차 날개까지 온통 주홍색으로 칠을 했지만 그건 50년 전 혹은 그 이전 나폴레옹의 병사들을 위해 밀을 빻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 이제 세월의 빛이 바랜 풍차는 붉은 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풍차는 루머티즘에 걸려 관절 여기저기가 뻣뻣한 노인처럼 가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아직 온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곡식을 갈아 봉사를 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다른 곳에 곡식을 갖고 가는 것은 풍차 맞은편에 있는 작고 오래된 회색 성당의 제단에 마련해 놓은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만큼 불경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원뿔 모형 첨탑이 있는 그 성당의 하나밖에 없는 종에서는 텅 빈 슬픔이 느껴지는 종소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지막하게 울려 퍼졌어요. 북해연안 저지대에 위치한 모든 성당의 종은 그렇게 해서 완벽한 멜로디를 이루는 것 같았지요. 네로와 파트라슈는 아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마을 변두리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울적한 종소리가 저 멀리 어렴풋하게 들리고 밀물도 썰물도 없는 고요한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진 목초지와 밀밭 너머 북동쪽으로 안트베르펜 성당의 뾰족탑이 보이는 곳이었지요. 이 오두막은 몹시 늙고 가난한 제앙다스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군인이었던 할아버지는 소가 밭고랑을 밟고 지나가듯 온 나라를 짓밟았던 전쟁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얻은 건 부상뿐이었고 그로 인해 할아버지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지요. 할아버지가 꼭 80살이 되었을 때 스타벨로트 바로 옆 아르덴 지방에서 살던 할아버지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딸은 죽으면서 할아버지에게 2살 된 아들을 남겼어요. 할아버지는 혼자서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손자를 떠맡았고 그 아이는 곧 할아버지에게 기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니콜라스의 애칭인 네로라고 불리며 잘 자라주었어요. 작고 초라한 오두막에서 살았지만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는 행복했습니다. 진흙을 발라 지은 오두막은 정말이지 보잘것없었지만 조가비처럼 하얗고 깨끗했으며 콩과 약초와 호박이 자라는 작은 텃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2사람은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거의 매일 먹을 것이 없었지요.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했다면 그날은 아마 낙원에라도 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네로에게 아주 친절하고 따뜻했으며 네로는 예쁘고 순수할 뿐 아니라 성실하며 온순했습니다. 2사람은 딱딱한 빵 조각과 양배추 몇 장으로도 행복했고 하늘이나 땅에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그들 곁에는 언제나 파트라슈가 함께 있었지요. 2사람에게는 파트라슈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보물 창고이자 금이 가득한 돈이 나오는 요술지팡이였어요.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가장이었고 목사였습니다. 또한 위안을 주는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지요. 파트라슈가 죽거나 그들 곁을 떠난다면 할아버지와 네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 죽을지도 모릅니다. 파트라슈는 2사람에게 몸통이자 머리이고 손이자 발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고 영혼이었지요. 늙고 병든 할아버지와 어린 네로에게 파트라슈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노르스름한 털, 큼직한 머리와 다리, 늑대처럼 고추선 귀를 가진 플랜더스 지방의 개는 많은 세대를 거치며 고된 일을 하는 동안 근육이 발달해 다리가 튼튼하고 발이 넓적한 품종이었습니다. 파트라슈는 수세기 동안 플랜더스 지방에서 힘들고 지독하게 일해온 혈통의 후손이었습니다. 일꾼들의 일꾼으로, 사람들이 개로, 마구를 쓰고 수레를 끌며 만신창이로 살다가 결국 거리의 차가운 돌바닥에서 심장이 부서져 죽고 마는 짐승이었지요. 파트라슈는 2 플랜더스 지방과 브라반트, 그늘 하나 없는 길고도 지긋지긋한 길 위에서 평생 고되게 일하던 어미에게서 태어났어요. 파트라슈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라고는 힘겨운 노동이 고통뿐이었습니다. 욕을 밥 먹듯 먹고 언제나 매질 세례를 받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곳은 기독교 국가였지만 파트라슈는 겨우 한 마리 개에 불과했으니까요. 파트라슈는 강아지 티를 채 벗기도 전에 수레와 목질이 주는 고통의 쓴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13달이 되기도 전에 철물상에게 팔린 것이었지요. 그 사람은 남과 북으로, 바다로, 산으로 떠돌아다니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파트라슈는 어렸기 때문에 철물상 주인은 아주 싼 값에 이 개를 살 수 있었답니다. 파트라슈의 주인은 술고래에다 성질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파트라슈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었지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동물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길이었습니다. 파트라슈를 산 철물상은 성질이 못되고 심술궂으며 잔인한 브라반트 사람이었어요. 그는 솥단지와 그릇, 포도주병, 양동이와 온갖 도자기 그릇, 그리고 노시나 주철로 된 냄비들을 잔뜩 실은 수레를 파트라슈에게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까만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며 빈둥빈둥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거리에 있는 와인가게나 카페마다 들어가 노닥거렸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파트라슈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파트라슈는 가혹한 노동도 견딜 수 있는 강철 같은 품종의 개였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끈기 있고 부지런한 네 발 달린 동물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일한 품삯이라곤 무거운 짐과 쏟아지는 채찍질, 굶주림, 갈증, 주먹질, 욕설, 피곤함 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해 간신히 견디고 있었지요. 지루하고도 끔찍한 고통 속에서 2년여 시간을 보낸 어느 날 파트라슈는 여느 날처럼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화가 루벤스의 도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여름날이라 날은 아주 더웠어요. 쇠나 흙으로 만든 그릇을 잔뜩 실은 수레는 끔찍하게 무거웠지요. 주인은 옆에서 느긋하게 걸으며 파트라슈의 떨리는 옆구리를 채찍으로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자신은 길거리 카페마다 들러 맥주를 마시면서 파트라슈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했지요. 파트라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의 12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로 내리쬐는 햇볕 속에서 바짝 타들어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먼지로 눈앞이 뿌옇게 되고 주인의 주먹질에 온몸이 아픈 데다 허리를 누르는 무자비한 무게에 정신이 아득해진 파트라슈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틀거리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햇볕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뿌옇게 먼지가 있는 길 한가운데 쓰러진 파트라슈는 죽을 것처럼 아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자신이 가진 하나뿐인 약을 주었어요. 때로는 유일한 음식이며 마실 것이었고 보상이자 임금이었던 발길질, 욕, 그리고 몽둥이 찜질이 바로 그 약이었지요. 하지만 파트라슈는 그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었을 뿐더러 저주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름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워있는 파트라슈는 어느 모로 보나 죽은 것 같았지요. 잠시 후 아무리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귀에 대고 욕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된 주인은 개가 죽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장갑이라도 만들려고 가죽이라도 벗겨내지 않는 한 개의 시체는 아무 쓸모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었지요. 주인은 거칠게 욕을 퍼부으며 가죽으로 된 개 목걸이줄을 벗기고 몸뚱이를 발로 밀어 풀숲에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개미가 물어뜯든 까치가 뜯어먹든 아무 상관없다는 듯 개를 그냥 버려둔 채 끙 소리를 내며 수레를 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루뱅에서 열리는 축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축제에 도착해 노꾸르글 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서둘러 가야 했지요. 주인은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파트라슈는 힘이 셀 뿐 아니라 아주 참을성이 많은 동물이었는데 그런 파트라슈가 없으니 이제 자신이 직접
루벤까지 수레를 끌고 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남아서 파트라슈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는 개는 쓸모가 없으니까요. 대신 주인도 없이 혼자 어슬렁거리는 개를 보면 훔쳐서 파트라슈 대신 부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파트라슈는 전혀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길고 잔인한 2년 동안 여름이고 겨울이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궂은 날씨든 좋은 날씨든 파트라슈에게 지독하게 일만 시켰으니까요. 그동안 주인은 파트라슈를 충분히 활용했고 덕분에 꽤 이득을 보았습니다. 똑똑한 인간인 주인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개가 홀로 시궁창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새들이 핏발선 두 눈은 파먹도록 버려둔 채 루벤에 가서 구걸하고 훔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할 생각만 했어요. 수레를 끌던 그 개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지요. 주인은 왜 내가 그 개 때문에 돈과 웃음을 잃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거지? 하고 생각했어요. 파트라슈는 풀이 무성한 도랑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길은 사람으로 붐볐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걷거나 노새를 끌고 또는 마루나 수레를 타고 흥겹게 그리고 서둘러 루벤으로 가고 있었지요. 파트라슈를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개가 죽어가는 건 브라반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거든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요.